안녕하세요. 주간브리핑의 안경상입니다. 제가 5월달 지난주에만 상담한 게 한 10분 정도 상담을 했는데 5월은 그냥 종부세, 재산세가 부과되기 직전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5월달들 많은 어떤 전략들을 실행하시긴 하는데 지금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어떤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문의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집 한 채를 갖고 있다. 근데 집 한 채 갖고 있다고 해서 좀 돈 있으신 분이나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집 한 채를 팔면 또 다른 집을 사야 되는데 또 다른 집을 사서 주변을 돌아보면 모든 집값들이 다 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한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또 다른 거를 잘 투자를 해야 내가 좀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한 채 갖고 있다. 이제 돈을 한 10억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럼 나는 이 10억 갖고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21억, 28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공동주택 가격이 한 20억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종부세가 한 9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2021년 기준으로 해서 900만 원 정도 나오고 2025년 이제 한 약 1,7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매년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내가 이 정도 수준에서 10억 갖고 또 다른 아파트를 투자를 했다. 그러면 종부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파란색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또 다른 아파트를 살 때 내 명의로 사게 되면은 종부세 부담이 가중이 되니까 또 다른 이제 배우자 이름으로 사게 되는 거죠. 배우자 이름으로 10억 갖고 28억짜리 아파트를 사게 되면 종부세 부담이 1,100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총 토탈 집 두 채를 갖고 계시게 되면 2,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매년 시세도 올라가고 공동주택 가격도 올라가니까 2025년 한 5년 뒤에는 약 4천만 원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 토탈 5년 동안 내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가 총 토탈 해가지고 한 8천만 원 정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표로 한 장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일단 투자 금액에 같을 때 꼬마 빌딩이 훨씬 더 좋은지에 대한 장표예요. 일단 첫 번째로 아크로 리버파크를 이제 많이들 선호하시니까 이 집을 40억 주고 사신 분이 계세요. 이분께서 공동주택 가격 33억, 그리고 취득세 40억 기준으로 해서 뭐 3.5%, 그러면 40억 기준으로 했을 때 취득세가 한 1억 4천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가 약 한 4천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하고 보유했을 때 약 1억 8천만 원 정도 내게 되는데, 자, 일단 이 10억 갖고 아파트를 살 수도 있고 꼬마 빌딩을 살 수도 있잖아요. 케이스 1은 아파트를 샀을 때의 비교 장표입니다. 일단 시세 28억짜리 아파트를 사게 되고 그 아파트는 공동주택 가격이 약 1억 19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모님 혹은 사장님, 그러니까 배우자 이름으로 사게 됐을 때 취득세는 1세대에서 조정지역 내의 두 번째 주택이니까 8%를 부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는 공동주택 가격으로 부과하게 되는 거니까 약 1,600만 원 정도가 나게 됩니다. 그럼 취득하고 보유했을 때 내는 총 세금이 약 2억 7천 정도 가량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시세 차익이 5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28억짜리가 32억 정도, 33억 정도가 된 거죠. 그럼 한 5억 정도 벌었으니까 나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팔게 되면 양도세가 약 2억 3천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3년 있다가 시세 차익 5억 내고 팔았어. 그럼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할 때 총 내는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약 5억 3천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5억 정도 시세 차익을 얻었다. 그래도 내가 낸 세금이 5억 3천이 되니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5억이 올라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런 것들은 5억 이상이 돼야 조금이라도 돈이 남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자, 근데 똑같은 돈 10억을 갖고 있어도 33억짜리 꼬마 빌딩을 사게 됐을 때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공동주택 가격은 저기는 빌딩이니까 공동주택 가격은 없고 공시가격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건물 시가표준액이 2억, 토지 공시지가가 13억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사모님 명의로, 배우자 명의로 했어요. 그럼 취득세는 주택은 8%였는데 저런 빌딩 같은 경우는 4% 부과를 하게 됩니다. 4% 부과하니까 1억 4천 정도. 그리고 재산세는 건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한
500만 원 정도 내는 거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빌딩 같은 경우는 부담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공제액이 한 80억 정도 되니까 이제 거의 없다. 그래서 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종부세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보유세를 합하다 보니까 약 1억 5천이 나와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32억에 취득했지만 5억 정도 시세 차익이 나서 37억에 팔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3년 뒤에. 그렇게 됐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1억 9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 내는 총 세금이 약 3억 2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파트보다 이 꼬마 빌딩을 샀을 경우가 세금적으로 1억 8천에서 약 2억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5억을 벌어도 아파트는 번 돈이 없지만 꼬마 빌딩은 번 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가 서울, 뭐 기타 조정 지역들의 집을 한 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돈으로 뭔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근데 그 투자가 부동산이다. 그러면 주택을 구입하시는 거는 조금 더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과되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취득세도 중과, 종부세도 증가, 그 다음에 양도세도 중과. 그러니까 다른 부동산, 다른 속성의 부동산, 뭐 꼬마 빌딩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심 갖고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바로 건물주 대기, 이제 무주택자에서 바로 건물주 대기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발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